지작사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억울하시겠지만 12월 4일 마지막 화상회의에 참석한 여러 장군 중에 사전에 기획되고 모의된 부대 외에 지작사령관이 거론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11월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이 기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강호필 지작사령관 휴가 기간이 겹칩니다. 이거 우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령관님, 그때 서울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안 오셨습니까? 분명히 안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언론에 제 일정을 공개했지만은 11월 22일 날은 오전에 그 수원 지방법원에 제가 검찰 측 증인으로 갔었고, 오후에는 공간에 있었고, 저녁에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가져가고 식사를 했고. 이미 한번 보고 받은 바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합참작전본부장 시절에 합동작전과장으로 재직하셨고, 그 이후에 정말 눈부시게 진급하신 거는 인정하시죠? 육군 역사에 존경하는 우리 강호필 사령관님처럼 승진의 진급의 가도를 달리신 분이 계십니까? 한국전쟁 때 정일권 총장 빼고는 없어요. 의원님, 아시죠?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답변 주십시오. 네. 2024년 7월 12일 방첩사령부 방문해서 부대 현황 청취하셨고, 그때 합참차장이고 사성 장군이셨습니다. 여인영 사령관과 배석자 없이 면담하셨죠? 네, 찬연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냥 사적인 사담 좀 나누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엄 그 음모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즉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되기 한 달 전입니다. 방첩사에 여러 사령관들이 방문했는데 강호필 사령관님이 최고위직이에요. 대통령 빼고. 포스타 대장이, 합참차장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한목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강호필 사령관이 지상작전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 타격 가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적이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할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자위권을 발동할 시에 연합사, 유엔사 교전규칙 따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즉강 끝에서 끝은 아닌 거죠. 조기에 분쟁을 종결시키고 우리가 자위권을 효과적으로 발동시킴으로써 적들의 도발 야욕을 다시는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위권 발동의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위권 원칙에 따라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이나 유엔사나 모두 합의된 교전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하 부대와 현장 지도, 전술 토의 때 적의 사소한 도발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탄을 다 사용해서 박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전 규칙입니까? 아니면 예하 부대 승전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격려의 말씀이셨습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과 북은 매우 예민한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심지어 교전국이다, 교전 상태다 해서 사실상 정전협정까지 위반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에 대한 도발 억제, 원점 타격, 그리고 확실한 응징 보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들이 바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작사령관이 지혜와 모든 교리에 합당한 지시와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사령관께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교전규칙을 넘어서 원점 타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준비하셨고, 그 작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엔사와 협의 없이 과도한 작전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오히려 적에 악용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즉 북풍 유도다, 외환 유치다 하는 발언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에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속 승진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장 진급 때부터 대장 진급 때까지 1차에 진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2차 내지는 3차에 진급을 했고, 대장 진급 또한 제가 작전본부장으로 6개월 보직 이후에 6개월 만에 올봄에 영광스럽게 대장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급할 당시에 장관은 현 안보실장인 신은식 장관입니다. 두 번째, 방첩사령관 그 부분은 합참차장은 의장의 권한 위임 범위 내에서 합동부대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참차장이 되고 나서 예하 합동부대들을 초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갖고 사이버 작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가 바로 옆건물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방첩사령부에서도 방첩사령관과 참모들이 사이버 작전사령부로 왔고, 이까지 온 김에 한번 부대 와서 일반 현황 설명을 보고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방첩사 일반 현황 보고를 제가 청취를 하고 간단하게 사담 차 한잔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세 번째, 도발 시 원점 타격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자위권 원칙을 벗어난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반드시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따른 우리가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하고 대비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군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을 할 때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이 도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도발 수준, 그 다음에 우리 장병과 우리 국민의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참과 작전사, 예하부대가 상황평가를 해서 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대응 개념과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강조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예하부대에 강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1분 주세요. 예, 합참의장님. 예.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국군조직법 구조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군령보좌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권이 있죠. 네. 그리고 합참에는 계엄과가 있죠. 네. 평소 훈련하고 준비를 합니까? 평소에 한다기보다는 훈련 때. 연습 때 한 연습 1년에 때. 2번 정도 합니다. 예. 계엄도 군령보좌의 일환입니까? 계엄 훈련, 연습과 관련된 거. 군령의 보좌라기보다는 계엄법하고 이번에 봤을 때는 지휘권하고는 완전히 지휘 관계가 개선이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데 왜 합참에서 하죠? 합참에서 지휘한다는 게 아니라 네. 계엄 업무라는 것을 합참에서 두고 네. 준비를 했다가 네. 전시나 상황이 되었을 때 알겠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엄군이 이제 국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로 들어가는 게 군사작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 계엄 활동을 군사 작전이라고 할 것이냐 안 할까 봤을 때는 국군조직법하고 계엄법에 봤을 때는 네. 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걸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날 이 자리에서 수방사 특전사의 작전 지휘권을 계함사로 인계할 때는 법령의 절차에 의해 장관님과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날 업무 보고에는 12월 4일 03시 25분에 수방사 특전사에 대한 지휘권을 환원받았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계하는 문제는 아니 맞습니까? 그때 하신 앞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뒤에 환원받았다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부분은 의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녹취를 보고 그대로 적어서 왔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 확인하시고요. 계엄사령관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법적 절차는 그렇게 통하는 걸로 예, 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엄사령관 지정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장께서는 지휘권을 4일 03시 25분에 수방사 특전사에 대한 지휘권을 환원받았다고 했는데 지휘권은 언제 인계하셨습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인계했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제가 들어왔을 때 지휘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게 합참에서 인계를 하는 겁니다. 작전 지휘권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니 말씀하시면은 제가 다 아니,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 드리는데요. 의장님께서 수방사, 특전사의 작전 지휘권을 계엄사로 인계할 때는 법령의 절차에 의해 장관님이나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할 수 있다. 와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합참의장의 건의에 의해서 인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안 한 거잖아요. 그건 맞죠? 합참의장님은 인계를 안 하셨죠. 수방사와 특전사에 대한 작전 지휘권. 지휘권을 인계를 한다. 누구한테 인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본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응. 지휘권을 장관님한테 인계한다는 장관님이나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할 수 있다. 어찌 됐든 계엄군이 지정이 안 되면 작전 지휘권은 합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인계도 안 한 거를 환원받았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인계 안 한 걸 환원받았다라는 게 어디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합참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수방사와 특전사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그럼 국회나 선관위에서 지금 군사 작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엄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고 계엄사령관 지정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면 합참의 통제하에 두는 게 맞죠. 그러면 늦게 알았어라도 절차를 받든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건의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게 군사일 일이잖아요. 그럼 그런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화요일 날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면 군형법 제20조 불법 진퇴죄에 해당합니다.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진퇴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군교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국무대행한테 이걸 말씀드려서 조사를 하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명확하게 네. 그러면 잠깐 설명을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이 지휘권 관계 문제가 저희들도 참모들하고 좀 법무실장하고 전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계엄에 대한 지휘권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지휘권과 그다음에 작전 지휘권은 저는 국방부 장관님의 군령권을 보좌해서 지휘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방사와 특전사가 계엄사의 통제하에 있었고 그것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상황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은 일단 대북 작전의 경계태세에 집중해서 들어갔고 그 이후에 1시에 국회에서 일단 계엄 해제의 안이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이 왔다 가시고 그러면서 부대에 대한 통제권이 애매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 부대가 철수해서 들어가는 부대를 과연 누가 지금 지휘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국가와 국민의 일단 안전적인 군부대의 안전적인 통제와 철수에 대한 책임은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휘를 장관님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엄사와 장관님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회수를 안 하고 환원을 안 하고 두면은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요청을 합니다. 환원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휘를 해야 안전하게 철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지휘해서 안전하게 철수시켜라 해서 제가 수방사와 특전사에 대해서 복귀와 대한 보고를 제가 받은 겁니다. 이게 법령적인 문제를 존경하는 부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것을 따져보면서 그렇다면 넘어가고 했을 때 계엄사로 넘어가고 하는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통수권과 장관님의 군령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령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예규상으로 따진다면은 뭐 제가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차원이 넘어선 군령권과 위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계엄과 지휘권을 제가 동시에 가지고 연습을 항상 해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저도 처음 경험을 하면서 참모들도 상당히 이런 법령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령이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합참에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떤 법적 절차도 갖추지 않고 개헌구 지정도 안 되고